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계좌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증시가 변동성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계좌는 9%의 수익률이며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9%의 손실률입니다. 따라서 최근 급등한 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S&P 500 2배 SSO, 반도체 2배 USD 모두 웅덩이 매매법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만약 이번 주에 하락을 시작하면 60일선과 만날 수 있어 보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아니 진짜 또 보합 마감이야? 언제까지 횡보하는 거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점점 투자 공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전 이런 시장을 오히려 좋게 봅니다. 대다수가 진료하고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야 결국 비로소 자산 시장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 소로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재미가 있다면 당신은 아마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합니다. 라고 말이죠. 재미는 여러분의 저축과 수익으로 자산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며 재미를 느끼시고, 투자는 공부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빅스 지수를 살펴보면 평균보다도 매우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2년 전처럼 변동성이 매우 낮아지며 증시의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빅스 지수는 급등을 보이면서 증시는 반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새로운 상승이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다시 급락하기 전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그 방향을 단기적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결정할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말이죠. 단기적인 방향을 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결정하냐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의 무려 40% 비중이 이번 주에 다 쏠려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빅테크들도 포함되어 있고 정말 거대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이 중요한 이번 주 실적 발표의 시작을 다행히 코카콜라가 선방해 주었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역시 독보적인 기업은 다른가 봅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왜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제품의 가격 인상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독보적인 기업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가격 결정권으로 실적이 버틸 수 있다 라는 것을 코카콜라가 이번에 보여주었죠. 가이던스 역시 꽤 괜찮았고 말이죠. 이 코카콜라의 실적을 오늘 잘 이어받아야 할 텐데 말이죠. 맥도날드, 마소, 구글, 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장전 맥도날드가 실적 발표라고, 장이 끝나고 마소, 구글, 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끝나고 애프터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벌써 S&P 500 기업의 20% 정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 76%의 기업들이 월가의 예상보다 높은 EPS를 발표하며 이런 고금리 상황에도 잘 버텨주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문제는 올해 증시의 상승을 빅테크들이 다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미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꽤나 많이 주가가 상승해 있다는 거죠. 현재 이게 실적을 어디까지 반영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금리 인상 혹은 AI 수혜를 반영한 건지, 그 부분을 이번 실적 발표 주가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중요한 분야가 바로 마소, 아마존,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입니다. 이게 마소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주가를 여태까지 상승시켰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고성장 사업 분야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재 성장 40%가 깨졌고 올해는 성장 20%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은 올해 2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 둔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생각해보자면 올해가 이 큰 둔화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2분기 성장률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이 성장이 어디까지 둔화되는지 가이던스는 어떠한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빅테크의 상승이 과연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는 건지 단순히 AI 분야 수혜로 상승한 건지, 그 부분을 오늘 시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아까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금이 1분기에만 무려 133조 원 빠져나갔고, 이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냐면 무려 예금이 전분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시장이 끝나고 주가는 20%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작된 뱅크런 우려, 은행 위기, 고금리가 유지되면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이 위기에 대처하고자 대차 대조표 재구성 및 직원을 25%나 해고하고 임원 급여도 삭감까지 발표했습니다. 즉 지출을 최대한 쪼이겠다는 것이죠. 경제 사이클에서 왜 금리가 상승하면 경제가 둔화되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지출을 조이게 되고 시민들 모두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는 둔화, 침체에 빠지게 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게 경제 사이클입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소식에 국채금리는 급락을 보입니다. 다시 연준의 인하로 연결될 수 있고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연결되는 것이죠. 환율은 1332원입니다. 전 이런 환율일 땐 그냥 환전하지 않고 원화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국내 계좌로 매수하고, 만약 환율이 좀 떨어지면 그때 달러로 환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1330원에 머물러 있다면 당분간 환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업들은 해고에 나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대한 기업, 디즈니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대규모 2차 정리해고에 단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빅테크들, 그리고 거대한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대형 은행들까지 아주 단단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도 현재 대규모 해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은 결국 둔화될 겁니다. 인플레도 결국 둔화될 겁니다. 잠시 유가나 주거비 때문에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국 둔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역시 침체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다만 깊게 빠질지 완만하게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다시 비관적인 얘기들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과거 주식시장의 패턴입니다. 사건이나 깊이, 그 길이는 다르겠지만 주식시장은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죠. 존 템플턴은 증시 패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강세장은 비관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과 함께 사라진다 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비관론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때 바로 강세장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도 아직 백신도 나오지 않았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에 걸릴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아무도 매수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지금은 어디가 매수 타이밍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작년 웅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웅덩이를 기다리고 있죠. 웅덩이를 기다리면서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동안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있는 증시입니다. 과거 6개월 동안 신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증시를 보면 1946년과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면 모두 증시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 좋은 흐름을 보일까요? 아니면 낮은 확률로 하락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웅덩이는 항상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토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은 가치가 하락하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잠시 현금으로 우리가 바꾼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가 사야 할 것은 결국 또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고팔고에서는 절대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10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터지거나 어떠한 폭락이 찾아왔을 때 공부를 하고 준비해두면 아무 생각 없이 웅줍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점프하는 구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가장 위대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펠프스 역시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날짜도 모릅니다. 전 그냥 수영만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성공한 투자자들 역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그냥 진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 장기 보유에 대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강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냥 사서 보유한다는 겁니다. 좋은 자산은 팔면 손해입니다. 떨어지면 더 사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야 하고, 그걸 우리의 마인드 때문에 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확신을 얻어야 하며 오줄웅줍 투자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주식 계좌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빼기도 귀찮아서 웬만하면 빼지도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웅줍을 진행하고 그 장기 투자 결과가 어떻게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